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잔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대한이라고 하는데요. 네. 입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을 기점으로 눈도 내리고요. 또 반짝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23일까지 반짝 한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한파뿐만이 아니라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상반기 공채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건강관리 특별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네. 대한민국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취업 방향을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SH 미래인재연구소의 이시안 대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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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건강합니다.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 건강보다 이제 수험생들, 취준생들의 관리가 정말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그 뭐 한판이 뭐 어쩌고 하지만 갑자기 뭐 삼성도 그 이렇게 바꾸겠다 발표가 되면서 네. 공채는 저기 한 상반기 저기 멀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훅 온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직자들의 공감도를 높여줄 대한민국 예비 사회인이자 구직자 대표로 고려대학교의 윤수희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윤수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한 분 계십니다. 오늘의 인턴 대표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양수정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양수정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요. 잔매거진 출발해 봐야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잔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 바로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서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바로 상반기 공채 준비 전략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저마다 상반기 공채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채용 계획에 취업준비생들은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 준비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삼성에서 채용 전형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희 학생 경우에 어때요, 주변에?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서류에서 걸리다 보니까 시험이라도 볼 수 있었다는 그 자그마한 희망마저 지금 무참하게 짓밟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을지 특히 스펙을 안 본다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정 학생 주변에서는 어떤가요? 네, 제 주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인데요. 네. 갑자기 이제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가장 큰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채용 그 전형을 바꾸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저라도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 채용 계획, 채용 방향을 듣는다면 일단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기업에서도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나름의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스펙 전형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제가 저번 2013년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예언했던 게 있는데 네. 열린 채용이란 말이 이제 2013년이라면 2014년은 탈스펙 전형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딱 벽두가 되자마자 열린 채용이란 말이 쏙 들어가고 지금 탈스펙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돗자리 까셔야겠어요. 네. 뭐 부채는 좀 비싸게 받을 예정입니다만 네. 탈스펙 전형은 당연히 그래서 2014년 기본이고요. 고수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이제 전면적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맞겠고 그것이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포문을 연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탈스펙 전형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가령 LG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룹 공채 같은 거 2010년에 이미 그런 걸 폐지하고 각 계열사마다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그런 스펙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경력이나 경험들을 위주로 수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탈스펙 기업이 이제 LG 그룹인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네, 뭐 그 LG뿐만 아니라 되게 예. 많지만 LG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게 뭐 일단 그 적성 검사나 이런 것도 2010년에 LG 핏웨이라고요. 네. LG웨이 핏 테스트라고 네. 이름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LG 인재상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그런 도구들을 일원화해가지고 그 지원자들한테 어떤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고요. 또 그거 말고도 LG 그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인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대학생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서 뭐 자기가 마케팅에 대해서 이런 것이 궁금하다면 그 계획을 써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괜찮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게 괜찮으면 이제 채용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 대학생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먹기죠. 잘만 쓰면은 여행도 시켜주고 예. 자기가 직접적인 어떤 그 네.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또 뭐 LG 연암학원이 운영하는 연암공업대학에 스마트 융합학부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채용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요. 또 LG에그룹 외에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탈스펙 전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코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거죠. 포스코 하면 약간 뭔가 좀 둔중하고 네. 중공업이니까 둔탁한 느낌.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칙칙한 이 남학생들만 올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물리를 좀 겸비한 인재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포스코 스칼라식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좋은 학생들 선발해서 문과 학생들한테는 어떤 이과 과목을 이과 학생들한테 문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걸 잘했을 때는 장학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제 그 융합 인재를 그 스스로 창조해 왔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서류 자체에 아예 학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출신교죠. 출신교를 아예 기재를 안 하고요. 학점이라든가 또 이제 몇몇 여학생들이 좀 자신 없어하는 사진 있죠, 사진. 사진. 네, 하긴 몇몇 남학생도 자신 없어하기 마찬가지겠지만 사진 기재란을 아예 없앴어요. 네, 이런 탈스펙 전형인 포스코 챌린지 인턴십 같은 경우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잠재 역량이나 그런 것들 보고 스펙 그 점수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을 보고 찾아내겠다. 뭐 그게 이제 도전 정신, 창의성, 어떤 글로벌 경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에세이를 기술하는 자기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그 전형에 중요한 요소를 많이 부여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기업들의 계획을 들으니까 이 탈스펙 전형의 확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편해진 건지 그러게요. 아까 잠깐 혼란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탈스펙 전형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대학생들 자체가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거 해야지라는 어떤 단계별 뭔가 목표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달성해 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깡그리 무시되고 이제 와서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경험, 새로운 경험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도 시간과 돈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건 역시 스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편해지진 일단 않고 되게 혼란스럽다는 입장이고 수정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스펙이 점차 이제 상향 평준화되고 스펙이 비슷비슷해져 가다 보니까 뭐 탈스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탈스펙이 오히려 또 하나의 스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도 열정이나 노력도 어떻게 보면 저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입장이 일단 비슷했고요. 네, 그러나 네. 인사 담당자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스펙들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스펙 8종 세트라고요. 네. 학벌, 학점, 토익 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필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쌓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너무 과하다. 학생을 너무 과한 짐을 지웠다. 그걸 예. 좀 덜어주마라는 측면도 있고 네. 예. 또 하나는요. 싸우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죠. 어. 그럼 이 가운데 가령 언어 연수를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10명 중에 1명만 했으니까 뽑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이라면 차라리 한 명한테 너는 왜 안 간 일을 물어보는 게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네.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316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스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93%가 지금 입사 시 스펙이 좀 과한 편이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몸 좋은 남자가 좋다고 그래서 몸을 키워놨더니 그쵸. 나 근육질은 싫어 이런 것처럼 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예. 가령 몸 좋은 남자가
10명이에요, 그녀 주위에. 예. 그럼 처음부터 몸이 좋았을 때 자기가 무조건 몸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몸 좋은 중에 어떻게 다르게 몸을 키울 것인가. 가령 다들 이제 식스팩만 하는데 난 그러지 않고 종아리 근육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처음부터 좀 자기가 다 이렇게 갔을 때 다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조금 억울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때요? 사실은 제 주위에 취업이 된 뭐 선배 오빠들이 보면은 4년 내내 술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인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얘는 뭔가 패기가 있다. 학점 이런 거 신경 안 썼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열정을 되게 높이 쳐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다만 이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느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연애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던 아이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많이 흥분돼서 톤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배신감 느껴요. 그래요. 수정 학생도 조금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조금은 느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펙이 높으면 취직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변의 학생들이나 저나 그렇게 달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보면 막상 스펙이 높다고 다 또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스펙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인사 담당자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알려는 맞아요. 것처럼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표님? 근데 참 그게 정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학점 공부해가지고 학점을 땄어요. 이 친구가 과연 기업에 들어오면 정말 일을 잘할 것인가? 학점은 잘 딸 수 있을지 몰라도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아까 수희 학생이 얘기했던 그 4년 내내 술 먹고 놀러 다녔던 친구들이 사실 술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뭐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동아리의 관계들, 그래서 동아리를 뭐 사실 10명 있던 동아리를 50명으로 만들어낸 뭐 그런 거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 그런 현실적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선 차라리 그렇다면 실제적인 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네. 이를 체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획일적인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스토리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그 스토리에 자기만이 가진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내가 했던 일들, 경험, 그다음에 나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담아내는 차별화된 어떤 것들 이제 그런 거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런 포트폴리오가 좀 차별하게 갖춰졌을 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인정을 한다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군요. 왠지 그러니까 상황 대처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더 관심 있게 본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 왜 우리가 문제 풀 때 지우개 찬스 있듯이 그렇다면 역으로 이제 스펙 8종 중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좀 중요하게 꼽지 않는 항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여기 그 스펙 8종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좀 답을 하라고 했더니요. 어학연수가 37.7%로 사실 여기 들어간 것 중에 제일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 게 어학연수거든요. 1년과 2천만 원.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쓸데없다라고 뽑고 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봉사활동, 학벌이요. 토익 점수 같은 것들이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당당하게 불필요한 스펙으로 1위를 차지한 어학연수. 지금 이제 방학이라 어학연수 떠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네. 그리고 이제 토익 점수 또한 좀 불필요한 스펙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학생들도 토익 점수 준비하는데 좀 게을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요즘 입학하자마자 토익부터 준비한 친구들도 꽤 많아요. 1학년부터. 네네. 왜냐면은 그걸로 이제 인턴이나 이런 걸 채용할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한 900점 이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이상 공부는 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900 나왔으니까 뭐 그 이상 공부할 필요 있나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뭐 다들 열심히 1학년 때부터 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정 학생 주변에도 그래요? 제 주변에도 토익은 사실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변에 보면 거의 990 만점이거나 혹은 900 이상으로 다들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어찌됐건 인사 담당자들은 뭐 27.2%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토익에 좀 나쁘게 말해서 목숨 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모 교육업체가 취업준비생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토익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나서 그 한 반수 정도는 그래도 900은 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800에서 900점도 한 44%예요.
그러니까 700점 이상은 그 15% 정도로요. 한마디로 800점 이상은 받아야지라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그 생각과 그 열심히 비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또 2개월이 전체 60%,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33%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과 비례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900점은 받고 싶은데 2개월 준비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토익 시험에 응시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4회 이상 9회 이하. 많이 보는군요. 이 정도가 한 48%로 한 반수 정도는 그래도 한 7, 8회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설명까지 들으니까요. 이제는 인사 담당자와 우리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 들 정도로 조금 서로 간의 의견 차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 토익 점수 몇 점대에서 좀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다르게 바라보는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단계별로 뭐 목표치가 제시되고 몇 점 받는 거 너무 익숙하니까 점수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점수를 자꾸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그 이제 토익 광고도 있잖아요. 토익이 영어인 한다니까 이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영어를 좀 체크하고 싶어서 토익을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술을 익혀서 점수를 받아온다라고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토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의사소통 정도는 되는 것을 기업이 700점 이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자격이 700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750에서 800점 정도면 그러니까 일단 웬만한 기업이 그 지원 자격은 다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한 750이나 800점만 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상한선 안에 드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가 되면 그냥 토익 공부는 멈추셔도 되고요. 대신 그 공부보다는 시험 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은 계속 보는 걸로. 감을 유지하는 건가요? 감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가끔 토익 대박달이 있습니다. 별거 안 했는데 갑자기 점수 확 높게 쉽게 나와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좋은 팁인데요. 네, 그게 한 20, 30점 이상 될 때가 많아서 그 대박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봐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900점이 넘는데 굳이 750에서 800을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틀리지 마시고요. 점수가 그 정도 나왔을 때 뭐 이하였다면 좀 멈추시기 바라겠다 말씀이시고 삼성 얘기도 또 우리가 안 나눠볼 수가 없네요.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 짧게 한번 좀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트를 다 봤거든요. 지원하면 삼성에 지원하면 다 봤는데 사트를 보는 1단계, 그 앞에 전 단계를 만든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 전 단계가 세 가지로 갈라진 거거든요. 그 첫째가 서류 전형. 그래서 서류를 써야 되는 것 하나. 그래서 두 번째가 총장 추천해서 각 대학에서 한 5,000명 정도를 그 추천해서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세 번째가 찾아가는 열린청이라고 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사람들한테 마치 이제 압구정동 가면 연예인 한번 해볼래 하듯이 캐스팅 있잖아요. 이것도 사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삼성인 한번 돼볼래 이러면서 그런 식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트를 볼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트 이후로는 똑같아요. 여태까지는 똑같은데 지금은 다 지원했다면 그런 전 단계를 만들므로써 무조건 사트에 지원하고 본다.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번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런 삼성의 채용 시장의 어떤 채용 전형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삼성이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채용에서만큼은 사실은 뭐 다른 기업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열린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현기차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 오디션 전형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삼성만 서류 전형이 없었던 거죠. 단연 서류 전형이 있었는데 그 서류 전형을 서류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뽑아보자라고 해서 많이들 시도를 했는데 사실 삼성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서류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있던 것들인 거는 맞아요.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삼성 서류 전형은 다른 데 서류 전형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게 그 대학 총장 추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취업실의 어떤 동향 이번에 삼성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총장이 누구 찍어 이 사람 추천해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사 시험이 또 도입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한국사가 도입된 건 아니고 원래 사트의 상식 영역에 한국사 문항을 좀 추가해서 더 많이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고 사실 그런 것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어떤 역사관 해가지고 한국사 시험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그 전부터 있었던 경향이긴 합니다. 역사관을 왜 보는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더 할 일이 많아졌어요. 예.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명분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뭐, 둘 다요. 네, 둘 다. 예.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이번 정부가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이죠. 아하, 예.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좀 역사라는 부분, 이왕이면 하면서 그 역사라는 부분을 좀 더 해가지고 역사관을 가진 인재를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명분적으로는 역사관이라는 게 결국 이번에 현대 같은 경우에선 적성검사에서 역사 에세이가 나왔거든요. 주관식 나와서 모든 취준생을 충격과 공포를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상의 인물은 누구인가, 네. 왜 그런가, 이런 것. 또 하나는 역사상 가장 잘못됐던 사건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당신이 새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해서 역사를 알고 모르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론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역사는 소재가 된 거지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능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존경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되게 싸워가지고 어떤 장수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성취욕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늠해보죠. 좋습니다. 예. 아, 정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멘붕이 올 수 그쵸.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역사관을 보기 위해서 기업에서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학생? 저는 오히려 이게 정직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하는 게 오히려? 네, 열정 같은 거는 사실 수치로 판단하기보다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다면 역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꾸준히 책이나 이런 걸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정리가 될 거고 네.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 것만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해볼 만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볼만하다. 예. 수정 학생 의견은 어떻죠?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큰 거부감은 없는데 네, 저기 네. 이제 수희 학생이 이어 덧붙여서 말하자면 그 아까 현대 이번 기아차? 네, 현대기아차 그 에세이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이제 그 지원자들의 가치관을 판단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오히려 이제 꾸준히 좀 역사를 놓지 않고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다는 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게 될지 조금은 우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현기차처럼 그렇게 에세이를 도입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모험인 게 그걸 어떻게 다 채점합니까? 그렇죠. 시간상. 예. 굉장한 인력이 들어가는 예, 일이라 예. 실제로는 그 한국사 시험 같은 것을 채택하는 식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공사공단 공기업 같은 경우 이번에 그 한국사 시험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국사 능력 시험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또 면접에서 그 비중 있게 물어보겠다라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좀 이렇게 말이 될 만큼 네. 어느 정도 책 하나 정도 독파를 하는데 대신 어떤 일 있죠. 드라마를 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정도전 요즘에 하고 있는데 네. 정도전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꾸 생각을 덧붙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조금 극단적인 상황의 질문을 던져보자면 멕시코에서 20년 살아서 이제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서 국사 교과서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예. 벼락치기 요령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멕시코에서 취업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G샷이라고 예. 그 글로벌한 인재들을 위해서 그 영어로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오긴 좀 힘들거든요. 네.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해외 영어 파트라든가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인재들과 또 같이 하긴 어려우니까 해외 영업이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는 한국 그걸 안 물어보는데 대신 그 객관식으로 안 물어보죠. 대신 자기가 면접에서 내가 멕시코에서 20년 살았지만 한국이나 이런 걸 놓지 않았다라고 책 하나 정도 읽고서 얘기할 정도가 되면 네. 분명히 그분은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20년 살았는데 국사 교과서와 담쌓고 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또 그 시험을 잘 보니까요. 한국사 능력 시험을 좀 응시해서 한국사 능력 시험을 대비하면서 왜냐하면 눈앞에 점수가 있으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요. 그 점수를 딱 받고 몇 등급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국사에 대한 소양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요. 네. 다 찾으면 또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너무 벌써부터 겁을 먹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자, 탈스펙 전형 그리고 역사관 평가 외에도 또 어떤 새로운 전형들이 생겨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탈스펙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투어라는 새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일정 비율을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그 영어점, 학점 같은 것들 아예 보지 않는. 아예 보지 않는. 네. 그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써요. 서류 아예 안 써요. 사람들이 이거 안 본다라고 하지만 또 에이 그래도 살짝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아예 안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좀 확대 도입하는 추세가 있고요. 네. 네. SK 같은 경우도 바이킹 인재라고 해서 그 오디션 인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PT해 가지고 저 사람 괜찮다라고 한다면 서류 면제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 해 5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들도 혹시 상반기 공채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질문을 들어볼까요? 우리 수혜 학생부터. 네, 예. 아까는 열린 채용이 2013년도의 키워드라면 이제는 탈스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소서도 그만큼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자소서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게 좋을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이미 다 됐네요. 꼭 찍어주네요. 그런 거를 네. 또 딱 집어가지고 일단 탈스펙과 열린채용의 가장 큰 차이는요. 서류상 이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아예 대놓고 자소서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점수도 사실 있었고 자소서도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자소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들어간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들을 되게 이제 양질의 교육을 거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전까지였다면 지금은 난 이렇게 튀는 것들을 해온 사람이다. 그런 어떤 경험들, 게다가 자신의 전공이라든가 내가 그 지원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큼의 스페셜한 경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써야지. 그래야지 여러 가지 자소서만 놓고 봤을 때 거기서 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소서에 어떤 스페셜함들을 추가한다. 이런 것이 2014년도에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수정 학생도 간단하게 좀 짧은 질문 하나 더 예,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근데 네. 자소서에 쓸 이제 스페셜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래요.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요하죠. 이게 예. 사실 그 4학년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경험에 스페셜한 의미를 덧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가령 내가 모의 유엔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모의 유엔에 참여한 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 이런 거 마케팅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잖아요. 네. 네, 네. 대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이해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걸 느끼면서 결국 마케팅도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다라는 식으로 내가 했던 경험들의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했던 경험들을 찾아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표현력의 문제지만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학생들을 위한 친절한 조언까지 공감 100%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로 저희는 다시 찾아올 텐데요. 2부를 꽉 채우는 코너죠. 거기 어때에서는요. 이 JTI 코리아의 인턴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